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중동에서 미사일 한 발이 날아갈 때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2씩 뛰어오르고 그 충격은 정확히 48시간 뒤 여러분이 매일 들르는 주유소 전광판 숫자를 바꿔놓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휴대폰 알림창을 한번 보십시오. 중동발 속보, 긴급뉴스, 전면전 우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이 불길한 헤드라인들 앞에서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모두 지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수백 명의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상황이 심각합니다. 3차 세계대전이 올 수도 있습니다라고 겁을 주는 데는 아주 열심이면서 정작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수 있는데? 라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공포를 파는 건 쉽습니다. 조회수가 나오니까요. 하지만 해법을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틀리면 욕을 먹으니까요. 그래서 다들 입을 닫습니다. 저는 오늘 그 입을 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꺼낼 이야기는 처음 들으시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사람 완전히 미쳤군. 맞습니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되짚어보면 세상을 실제로 바꾼 건 언제나 미친 소리였습니다. 1971년 닉슨이 냉전 한복판에서 중국이랑 손잡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조차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런데 결과는요? 그 한 번의 미친 결정이 냉전의 판도를 통째로 뒤집어 버렸습니다. 소련은 졸지에 양쪽에서 포위당했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건 이란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3단계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각 단계마다 실제 국제정치학 이론과 역사적 선례가 깔려있고 현직 외교관들 사이에서도 조용히 회자되고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하지 못할 나라가 중재자로 등장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란 내부에서 어떤 균열이 일어나야 하는지 그 조건을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비밀 협상 채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단계가 실제로 맞물려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테헤란에서 총성이 멈춥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립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마주할 주유소 가격표가 달라집니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한순간에 걷히면서 여러분의 장바구니 물가까지 내려갑니다. 꿈 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더 들어볼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리 경고드립니다. 이 시나리오는 달콤하기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간중간 여러분이 불편해하실 수 있는 냉혹한 현실도 담겨 있습니다. 국제정치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깨끗한 손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고 때로는 악마와도 악수를 해야 평화가 옵니다. 그게 싫으시다면 지금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말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12분만 투자하십시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상 중간에 제가 2단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언급되는 한 장의 지도를 보시면 아마 소름이 확 돋으실 겁니다. 설마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가능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 이 전쟁의 판을 뒤집을 의외의 플레이어부터 만나보시죠. 다들 이란과 중동의 갈등을 종교 싸움이라고만 생각하시죠? 수니파 대 시아파, 1400년 묵은 피해 역사.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질문 하나에 답해 보십시오.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2023년에 한 일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1400년간 원수였던 이란과 악수를 했습니다. 중국이 중재한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기억나시죠?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종교적 원한이 그렇게 깊은데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빈 살만의 머릿속에 코란은 없었습니다. 스프레드시트가 있었습니다.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신념보다 강한 건 결국 숫자입니다. 전쟁을 1년 하면 수천억 달러가 증발하지만 평화협정 하나에 서명하면 수조 달러짜리 시장이 열립니다.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본질도 바로 이겁니다. 신이 아니라 돈이 판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1단계 시나리오의 핵심은 종교 지도자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플레이어가 등장하는 데 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란은 세계 2위의 천연가스 매장국입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 러시아 바로 다음입니다. 34조 입방미터.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전 세계가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지금 땅속에서 썩고 있습니다. 왜?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서방이 이란의 에너지를 사지 않으니 이란은 세계 최대의 보물을 품고 있으면서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2024년 기준 이란의 인플레이션율은 40%를 넘겼습니다. 국민들이 달걀 한 판 사는데 한 달 전보다 거의 2배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돈은 넘치는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빈살만의 비전 2030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우디가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국가 프로젝트죠. 네옴시티라는 500조 원짜리 미래 도시를 짓고 있고 관광, 엔터테인먼트, 첨단 기술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의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지역 안정입니다. 옆 나라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누가 네옴시티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퍼즐이 맞춰집니다. 이란은 자원은 있는데 돈이 없고 사우디는 돈은 있는데 안정이 없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에게 정확히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대신 그곳을 세계 최대의 에너지 허브로 만드는 겁니다. 이란의 34조 입방미터 천연가스에 사우디의 자본과 서방의 액화 기술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연간 2천억 달러 규모의 LNG 수출 시장이 탄생합니다. 이건 한국 반도체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깔리는 순간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상호 확증 파괴의 경제 버전이라고 합니다. 핵무기가 아니라 돈줄로 서로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란이 사우디를 공격하면 자기 가스를 사줄 최대 고객을 잃습니다. 사우디가 이란을 압박하면 네옴시티에 공급될 에너지원이 끊깁니다. 총을 쏘는 순간 방아쇠를 당긴 쪽의 통장 잔고가 0이 되는 구조. 이것이 자본에 의한 강제 평화입니다. 허황된 이야기 같다고요? 이미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1951년 프랑스와 독일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두 나라는 불과 6년 전까지 서로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 끝에 이 두 원수가 선택한 건 복수가 아니라 석탄과 철강의 공동관리였습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바로 오늘날 유럽연합의 씨앗입니다. 서로의 전쟁 자원을 하나로 묶어버리니 물리적으로 전쟁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던 두 나라가 이제는 와인 축제에서 건배를 하는 사이가 된 겁니다. 중동에서도 똑같은 마법이 가능합니다. 아니, 가능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미 조각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거대한 경제 통합이 현실이 되려면 반드시 먼저 해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란 내부의 균열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경제적 당근을 내밀어도 지금의 이란 강경파 지도부가 그걸 받아들일 리 없으니까요. 그래서 2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란 체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지도를 펼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소름 돋는 대목이니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자, 1단계에서 돈으로 서로의 허리를 묶었다면 2단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번에는 기술이라는 쇠사슬로 서로의 뇌를 연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2단계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미친 소리처럼 들리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손을 잡습니다. 지금 이 사람 완전히 돌았구나라고 생각하신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잠깐 나가시기 전에 숫자 하나만 보고 가십시오. 이란은 매년 약 50만 명의 이공계 대학 졸업생을 배출합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프랑스와 독일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란의 수학 올림피아드 성적은 세계 상위 10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나노기술 논문 수는 세계 4위입니다. 경제 제재에 막혀서 그렇지 이 나라의 두뇌 자원은 사실상 중동의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천재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취업할 데가 없어서 택시를 몰고 있습니다. 이란 이공계 졸업생의 실업률이 30%를 넘깁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두뇌들이 말 그대로 썩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면적은 경기도만 한데 나스닥 상장 기업 수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많은 나라입니다.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농업기술, 담수화 기술에서 세계 최정상급이죠. 특히 담수화 기술이 핵심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60%가 사막인데도 식수의 80% 이상을 바닷물에서 뽑았습니다. 물 부족 국가가 물 수출국이 된 겁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술입니다. 자, 이제 소름 돋는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중동이 지금 직면한 진짜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이 아닙니다. 물입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물 수요가 공급을 5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란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때 거대한 호수였던 우르미아호는 현재 원래 면적의 1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고 이란 전체 도시의 절반 이상이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미사일이 사람을 죽이기 전에 가뭄이 먼저 이 지역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기막힌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테헤란과 텔아비브를 잇는 중동판 실리콘밸리. 제가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미드리스트 테크 코리더. 이게 뭐냐면 이란의 50만 이공계 인재와 이스라엘의 첨단 기술 자본을 하나의 플랫폼 위에 올리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축이 돌아갑니다. 첫째, AI 기반 수자원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스라엘의 담수화 기술에 이란 엔지니어들의 대규모 인프라 설계 역량이 합쳐지면 중동 전역의 물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탄생합니다. 둘째, 공동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입니다. 양국의 서버를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상호 의존적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셋째, 공동 사이버 보안 체계입니다. 서로의 디지털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이 곧 자국의 인프라를 보호하는 것이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 축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전쟁이 물리적으로 자살 행위가 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자국 8천만 국민의 수돗물을 생산하는 담수화 시스템의 핵심 소프트웨어가 멈춥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하면 텔아비브 스타트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클라우드 서버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내가 쏜 미사일이 부수는 건 적의 군사기지가 아니라 바로 오늘 밤 우리 아이가 숙제할 때 쓰는 인터넷이고 내일 아침 우리 집 수도꼭지에서 나올 물입니다. 이걸 국제정치학에서는 기술적 상호확증 파괴, 테크놀로지컬 MAD라고 부릅니다. 냉전 시대의 핵 상호확증 파괴가 공포의 균형이었다면 이건 편의의 균형입니다. 서로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서로가 너무 편리해서 전쟁을 못하는 상태. 서로의 뇌가 연결된 샴쌍둥이는 절대 서로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죽으니까요. 그래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손잡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냐고요? 다시 역사를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1945년에 핵폭탄을 2발이나 떨어뜨린 나라와 그걸 맞은 나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적대관계였죠. 그런데 2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니와 도요타가 미국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미국의 반도체 기술이 일본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는 미국과 일본의 기술이 뒤엉켜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 폭탄을 맞은 나라와 떨어뜨린 나라의 기술이 한 손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증오보다 기술이 강했습니다. 중동에서도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아니, 물 위기라는 공동의 적 앞에서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 동맹이 현실이 되려면 아직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판을 뒤에서 설계하고 보증할 제3의 세력, 지금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숨은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3단계에서 그 이름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이름을 들으시는 순간 여러분은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실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단계. 이 모든 판을 뒤에서 설계하고 보증할 숨은 플레이어의 정체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이름을 들으시면 의자에서 살짝 일어나실 거라고. 준비되셨습니까? 인도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인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이유를 들으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먼저 팩트부터 깔겠습니다. 인도는 세계 3위의 원유 수입국입니다. 하루에 약 500만 배럴을 사들이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중동에서 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터지면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인도라는 뜻입니다. 14억 인구의 에너지 안보가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에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게 중동 평화는 선의가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도가 가진 결정적인 카드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미국과도 친하고 이란과도 친하고 이스라엘과도 친하고 사우디와도 친한 나라입니다. 외교적으로 전방위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극히 드문 강대국이죠.
미국과는 쿼드 동맹의 핵심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이란산 원유를 꾸준히 수입해왔습니다. 이스라엘과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방산 거래를 하면서도 아랍 국가들과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죠. 이런 나라가 중재 테이블에 앉으면 어떤 마법이 벌어지냐. 어느 한쪽도 인도를 적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심판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인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이겁니다. 1단계에서 설계한 에너지 공동체의 최대 고객이 되어주는 겁니다. 이란의 천연가스가 파이프라인을 타고 사우디의 LNG 터미널에서 액화되어 가장 먼저 향하는 곳, 그게 인도가 되는 겁니다. 14억 인구의 에너지 시장이라는 거대한 당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이란도 사우디도 이 거래를 깰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설계한 기술 코리더의 플랫폼 역할도 인도가 맡습니다. 방갈로르의 IT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했죠. 이란의 엔지니어와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이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인도라는 중립 플랫폼 위에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마치 냉전 시대의 핀란드의 헬싱키가 미국과 소련의 대화 채널 역할을 했던 것처럼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 수가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도가 중동 평화를 중재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건 인도가 세계 질서의 핵심 플레이어로 올라서는 역사적 발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인도에게 이 중재는 남을 도와주는 봉사가 아니라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모든 당사자가 이득을 보는 구조. 게임 이론에서 말하는 완벽한 내시 균형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자, 이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전체 그림을 한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이란의 가스와 사우디의 자본이 에너지 공동체로 묶이고 이란의 두뇌와 이스라엘의 기술이 물위기라는 공동의적 앞에서 결합하고 인도라는 전방위 중립국이 이 모든 것의 최대 고객이자 중재자이자 플랫폼이 되어주는 구조. 이 삼각 설계가 완성되면 중동의 모든 국가가 하나의 경제적, 기술적 생태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 안에서는 전쟁이란 곧 자살을 의미합니다. 불가능하다고요?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일주일 전까지도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인 CIA조차 그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1993년에 이스라엘 총리 라빈과 피에로 의장 아라파트가 백악관 잔디밭에서 악수를 하기 전까지 그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은 언제나 전문가들의 예측 바깥에서 불가능의 경계선 너머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가 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린 이 설계도가 내일 당장 현실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방향이 틀렸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보다 평화가 돈이 된다는 건 꿈이 아니라 산수이고 증오보다 기술이 강하다는 건 희망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출근길에 주유소를 지나는데 전광판 숫자가 한 달 전의 절반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뉴스를 보니 속보 헤드라인에 미사일 궤적 대신 중동 에너지 협력 체결이라는 문장이 떠 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안정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쟁 뉴스 대신 기술 혁신 뉴스를 보며 자라는 세상. 그게 이 설계도의 끝에 있는 풍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보다 더 현실적이고 기발한 종전 방법이 있으실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치명적인 허점이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댓글로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이라도 바꿔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공포 대신 해법을 말하는 채널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미친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캠퍼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